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2분 지나가고 있고요.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정부의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증한펀 이걸로 이제 외국인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뭐 반도체 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는 안 좋지만 만약에 반도체가 또 약진을 해준다면은 뭐 거기 안에서 약간의 좀 반전의 미를 또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요? 네, 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레스가 빨라지면은 네. 의외로 빨리 극복을 할 수도 있다.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고 어저께 미국 외국인의 수급에서는 밸류업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 오늘도 계속 그럴 것인지 은행주 그게 하나의 외국인들의 흐름의 단초가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방향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좀 그 적정 매수를 원했던 사람들 입장에 이런 얘기를 어저께 들었어요. 아니 좀 더 빠져야지 이게 뭐야. 듣기 싫죠.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얘기 뭐냐면 단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단기적으로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프로세스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 뭔지 아실 텐데 그 프로세스가 스무드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와 그다음에 그 신용 등급에 대한 어저께 이렇게 파지티브한 그런 뷰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네. 매도를 오늘 한다 하더라도 매도의 강도를 강하게 갈 것인지 눈치 볼 것인지 그런 판단의 기조가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어저께는 이제 언급거리 한 거라 보고요. 오늘 외국인의 흐름과 밸류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반영되는지 그러면 그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오르면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오른다고도 하기 어려운데요. 강보합권에서 0.03%, 0.05%, 2464, 677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다 강보합권입니다. 하이닉스가 1.8%로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 0.5%, 그 다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0.6%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173만 원까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 어제가 172만 원이었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고 있는 고려아연만 지금 논한 그런 상황입니다. 3.7%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가 2.5%. 네이버 진짜 강합니다. 그리고 KTNG 1.6%. 오늘 보면은 조선주 플러스 변압기 대장인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플러스 변압기 전력설비 HD 현대일렉트릭 이쪽이 한 1.5%에서 1.8% 가장 강한 흐름입니다. 하이닉스 오르면서 SK스퀘어도 같이 3% 넘게 올라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는 살짝 안 좋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HLB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 요 정도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하고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는 강보합권, 엔캠은 3.7% 오릅니다. JYP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는데 75,000원 1.5%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거는 반도체 소부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 4%, 파크시스템즈 1%, 테크윙 3.5%, 흡프스프 3%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가장 많이 오르는 건 루닛 7%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반도체의 약진이 좀 눈에 띄고요. 뭐 미국장에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금리나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진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죠. ADP 민간 고용, 그다음에 ISM 비제조업 지수, S&P의 이런 또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예상치 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확률이 좀 높았고요. 또 파월 발언이 있었죠. 뭐 점진적인 금리 인하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기술주들이 좀 강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종목군들에게도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소프트웨어가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좀 특이점은 이게 이제 컴투스 홀딩스랑 우리기술투자가 희비교차이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코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에서 대금으로 좀 영향을 받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간밤에 코인이 다시 올라서 1억 3,900만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코인베이스 글로벌, 뭐 비트코인 선물 ETF 다 급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코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컴투스 홀딩스는 급등이 나오지만 우리기술투자 같이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데스티니 테크 100 ETF 또 언급을 좀 드렸는데 스타링크에 대한 이 매도가가 좀 높아지는 평가금이 자꾸 높아지는 걸로 인해서 요거에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조금의 들썩거림이 있었습니다. 미국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아이비TV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각각의 이슈들이 있는 쪽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급락을 했었던 뭐 화성밸브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제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낙폭이 과하게 있는 쪽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빠지죠. 그런 쪽들, 그리고 이제 AI 쪽이 강해지니까 변압기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차전지 쪽에서도 LNF 이런 종목군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좀 약간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말아 올리는 거 있고요. 그다음 뭐 CNC 인터내셔널, 펌텍코리아 같은 화장품주들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장훈 원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네, 개별주가 가는 거하고 은행주하고 은행주하고 방위산업 빠지는 게 하나의 단기적인 방향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다음에 원전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저께 정부 반대쪽, 그렇죠? 현 정부 반대쪽 개념으로 수급이 가면서 이쪽이 빠지고 있는 그런 것이 지속되는지 그게 가장 키고요. 하지만 전체 장을 이끄는 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그쪽은 밤밤에 좋았지만은 어저께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는 이 규제하고 그 HBM 규제하고 전혀 관계 없거든요. 네. 주가 16만 원대가 좀 너무 싸다 이런 의식이 확실하게 잡혀간 것 같아서 그게 지지 역할을 장을 빠뜨리지 않는 지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은 그 종목마다 달라서 좀 차별이 온도차가 꽤 클 거예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CXMT 같은 경우에 관련이 되는지 CXMT 중국 쪽 그건 좋잖아요. 네. 하이닉스 관련되는 거 이런 건 좋은데 모든 주식들이 다 편안하게 갈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금융주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KB금융이 급락합니다. 7% 가까이 급락하고요. 메리츠도 1.5%, 삼성화재 3.6%, 신한지주 4%, 하나금융 4%, 금융주 관련돼서 카카오뱅크 4%뭐 이렇게 빠지고 있고, 방산 관련해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 넘게 빠지고 로템도 5.4%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금융주의 하락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신다면? 금융주는 이제 그거죠. 어제 기사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밸류업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 변동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치적 리스크로 영향을 좀 같이 받는 쪽, 그리고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영향이 나오는 산업군들은 일단은 떨어지는 거는 조금 이렇게 관망을 하시다가 좀 꽤 많이 빠지면 배당적인 매력도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업이 뭔가 달라진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돼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건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NC소프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를 들어와 봤어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네요. 첫 번째, 레벨 1에서 레벨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좀 뭐야? NC가 보통 이렇게까지 CBT나 이런 거 다 했을 텐데 좀 신기하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부터 안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레벨 14부터 이제 군주 경험치가 안 오른다는 사람도 많고, 주사위를 이렇게 하겠죠.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은 사실
초반 일매출이 잘 나오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게 출시가 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게임 진행에 대한 노이즈가 꽤 많아서 이게 엄청 기대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실망 매물로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NC소프트는. 네. 그지 어저께 하이닉스 삼성도 오르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측이 완전히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큰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분기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요? 아, 3번 얘기하니까 어텐션 하는구나. 일부러 3번 했어요. 네. 7조 3분기 실적에서 4분기 실적이 8조 5천원까지 가다가 7조 3천억까지 다시 내려갔거든요. 네. 예측의 포캐스트가 다시 8조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게 다시 8조가 맞다고 하면은 1월 달에 네. 주가는 빠르게 원복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가 혼재돼서 나온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클리어 컷하고 가게 되면은 그 전에 주가 흐름하고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8조가 넘어가면은 아마 베팅이 세게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레거시가 삼성이나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게 하이닉스도 별거 없구나라는 게 지금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반 정도 실적 나올 때까지는. 그거 할 때 진짜 7조 한 초반 나오면은 그러면 다시 15만 원대로 갈 수도 있어요. 아주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오늘 어저께 오르는 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갈 거 없어갖고 일로 간다라고 보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게 수치에 대한 민감한 게 그 예측에 대한 민감성. 근데 그 애널리스트들도 사람마다 모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 주하고 12월 중순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12월 말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될 때 아주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지 로스가 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1,414원. 다시 올라가나? 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1,414원 50점. 1,413원 90전.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네요. 환율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은 초반에 빨간불 보다가 지금은 0.4%, 0.6%까지 좀 내려가는 상황이네요. 대외적으로 지금 정치 상황 빼면 대부분 다 좋은 상황 아닙니까? 뭐가 좋아요? 어떤 부분? 뭐가 좋다? ADP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그렇지 않아요? ADP는 14만 6천 건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져서 내려갔죠.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달보다도 지난달에 18만 6천 건인가 5천 건인가 그런데 그거보다도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내려갈 걸 예상은 했어요. 네, 그렇죠. 워낙 서프라이즈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15만 대 정도로 날아갔는데 내려갈 거라고 본 것보다 더 날아갔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안 좋게 나온 거긴 하죠. 맞아요. 근데 금리 인하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ISM 비제조업 재수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면은 잘 나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전 데이터보다 높게 나오고 근데 예상치보다는 한 개 빼고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좋게 나왔다라고 또 보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기준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떨어져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베스트 케이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ISM's 원래 54, 55 레벨 자체가 너무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올라가면 오버히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네. 서비스는 매우 좋은 거고 이틀 전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는 워낙 나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방향을 트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이 아니라 그것만 없었으면은 바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거죠. 나중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네. 네. ISM 제조업 지수가 우리나라 수출하고 뭔 관계 있어라고 명명회가 따지지 물어봤잖아요. 네. 그 자료를 준비했어요. 따지지 못하게. 그래서 코릴레이션 관계 그래프를 누가 그려줬어. 증권사. 그거 보여줄게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턴한 게 가장 중요했고 ISM 서비스가 너무 오버히팅하지 않는 게 미국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차이라고 봐야 돼요? 뭐 나스닥은 1.3% 플러스 뭐 다들 신고가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는
지지부진한 아니 거는. 미국은 신고가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마벨 테크놀로지 20몇 프로 올랐고요. 네. 세일스포스 10몇 프로 올랐어요. 네. AI의 폭등이 나왔어요. 실적 가이던스. 맞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자체 뉴스가 오는데 3% 올랐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또 올랐고요. 그렇죠? 네. 그 바람에 우리도 삼성하이닉스가 오늘 오르는 거예요. 물론 걔네만큼 모르는다고 하는 게 아쉽지만 그래서 그나마 삼성하이닉스가 버티니까 주식시장이 빠지진 은행같이 큰 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네. 아까 초반에 나쁘지 않게 된 거죠. 그래도 뭐 반도체 잘 가고 네,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나스닥 신고가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지만 절대치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수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좀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나서 패드워치에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50%대까지 초반까지 빠졌다가 전일 새벽 2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가 2시여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75.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주들이 AI 쪽에서 실적 데이터 잘 나오고 가이던스 잘 나오는 거에서 막 열심히 축제 분위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유동성이 조금 더 풀리니까 네. 기술주들이 강해지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섹터맥도 보시면 M7 중심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나머지 뭐 좀 다른 산업군들은 빠진 데 꽤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강하던 쪽으로 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지수나 이런 흐름들은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돼서 결국엔 금리 인하가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시장 좀 더 핫하게 가야지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좀 편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실 막 크게 올라가는 거는 진짜 정치 테마주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도 오늘 또 오르나요? 뭐 근데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좀 확실하게 왜냐면 워낙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전날에 또 점상 가기도 했고 아시겠지만 만약에라도 뭔가 정권이 바뀐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정치 테마가 엄청 날뛸 수밖에 없죠. 대선 직전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주를 잘 안 놓쳐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거 외의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돼서 네. 어쨌든 오늘 우기투는 좀 빠지지만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런 이제 코인 관련된 쪽은 워낙 좀 강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제 또 기사에서 제가 재미나게 본 게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코인에 대해서 거의 뭐 찬양하는 느낌으로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세금도 매기고 뭐 이거는 잘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축통화 약간처럼 이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코인 쪽이 또 막 슝 올랐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좀 가져가 보시면 꼭 국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장이든지 아니면 다른 거에서도 약간은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가로 1억 3,965만 원이니까 이게 직전 고점 돌파를 했고 돌파를 또 추가로 하는 라인이거든요. 10만 라인 돌파되면 뭐 11만, 12만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지금 전망은 20만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또 그런 쪽은 또 엄청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뭐 지금 돈이 우리나라 국장이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테니까 최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뭐 돈을 벌 수 있다면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하락 종목이 코스피에서 700개 그리고 상승 종목이 166개 정도, 170개 정도.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 1200개, 상승 종목 360개 요 정도. 오케이. 하락세가 특별히 외국인들이 1200억 초반부터 또 던집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은 2000억 정도 던지는 요런 상황. 참 매가리가 없어서 좀 매일 좀 힘 빠지네요. 오늘 빠지는 그래서 오늘 빠지는 메인 이유를 대자면은 뭘로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결국에는 수급 이탈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틀 전에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날 네. 그날 이제 그 오후장 마감장에 그 콜옵션에서 한 14,000계약 정도가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그때 그날 기준으로 보면은 선물이 3거래일 연달아 들어왔고 거래 계약 수도 막 늘어났어요. 막 1,000계약대부터 6,000계약까지 막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물도 그때 5천억 원이 넘게 들어왔죠. 그래서 삼박자가 뭔가 해지 포지션도 일부 있긴 했지만 뭔가 진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다 나갔어요. 네, 어제 다 나간 걸로 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관망을 하겠죠. 왜냐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볼 때 우리 여기 안에서 있으니까 뭐 노이즈 뭐 물론 굉장히 큰 노이즈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뭐 바꾸는 쪽으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겠지만 해외에서 봤을 때 이건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가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뭐 명확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외국인이 들어오면 의심을 더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선 수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보수적인 전략 그러면 이제 산업이 굉장히 좀 강력하거나 뭐 조이시티 같은 종목 보시면 오늘 올라가거든요. 이게 뭐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해외 관련된 뭐 추가적인 모멘텀 이렇게 뭔가 명확한 게 있는 그런 네. 쪽은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슈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돈이 쏠리는 쪽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내가 유리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을 우직하게 계속적으로 보시는 그런 방향밖에는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팔 때 누군가 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선박금을 해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일단 너무 급하지 않게 좀 보시고요. 좀 천천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밖에 소나기가 내리는데 내가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마음의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이 계속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뭐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김장현 본부장님 어떻게 자료로 갈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자료로 한번 가보죠. 오늘 준비하신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어디 갔지? 파일이 예.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 당론으로 이제 탄핵 반대 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중요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제 탄핵안을 올려도 부결이 된다면 조금 그런 불안정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 정치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네. 어떻게 해요? 네. 네.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요. 한번 같이 한번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2,350에서 2,620인데 우리나라 투자 등급 신용 등급이 여차여서 이상하려고 조짐이 보인다면은 위를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저께 다행스럽게 S&P가 거기서는 그럴 게 당장은 없다 그래서 일단 어저께 덜 빠진 면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봐야죠. S&P가 있는 게 아니고 무디스도 있고 뭐 딴 데도 있고 뭐 있으니까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보세요. 20년 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신용 등급을 이렇게 쌓았어요. 네. 우리 신용 등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랑 똑같아요. 그렇네요. 등급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프랑스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따지고 보면 경제 강국이긴 해요. 우리나라 그렇긴 사람들이 잘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지금의 그 정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불신임 들어왔어요. 맞아요. 어저께 프랑스. 그게 곧 투표이지 않나요? 다시 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대충 비슷해요. 사임하고 쫓겨나고 뭐 난리 치리고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싸우는 게 2020년, 2000년, 2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얼마였냐면 이게 BWA2 이 레벨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2000년 중반에 중국과 함께 우리가 성장하면서 A 등급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매번 2010년, 15년 코로나 직전까지 A 트리플, A 더블, 3 여기까지 가고 무디스 기준으로 그 다음에 16년에 확 올라간 다음에 쭉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게 떨어지려고 해서 떨어지면은 이거 굉장한 이슈입니다. 근데 저 신용 등급이 떨어질 때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수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나요? 요거잖아요. 이 코스피. 같이. 예, 네. 대충 보시면은 코스피가 시크리컬이 있으니 하지만 등급이 올라갈 때 이 코스피가 올라갔죠. 이것도 시크리컬하니까 이게 빠지지 않고 다시 원복했잖아요. 지지부진했지만 결국 조금 올라오고 이건 코로나 때 있고 막 난리치는 거니까 했으니까 사실은 뭐 요렇게 보면은 코스피는 좀 올라갔잖아요. 이게 신용등급도 올라갔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최고 올라갈 게 있긴이지. 여기서는 진짜 반에서 2, 3등 했는데 정규에서 1등으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인데 이게 시클리컬은 아니지만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 뭐 탄핵이건 뭐건 다 좋은데 다 좋다는 게 아니고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빠르게 이게 일정이 끝나야지 이거를 건드리지 않는 상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3월, 4월이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3월, 4월이 여당, 야당 다 탄핵이건 무슨 사법 리스크 그 분기가 네. 3월, 4월인데 우리가 시클리컬한 반도체건 삼성은 이건 모든 게 다 이슈가 되는 게 3월, 4월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매도 재개되는 것도 3월이죠. 3월 말인가? 그래서 향후 4개월을 이거 많이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외국인이 계속 지금 14주째 팔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걸 눈치챌 수 있는 거는 뭐 CDS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엊그저께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 보면 30 얼마거든요. 좌측에 보면은 CDS 이런 것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서 뭐 40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할 수가 없어. 그럼 아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보는 얘기했지만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게 이게 눈치 보는 거지 이런 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실적, 개별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의 대표주는 반도체, 자동차, 뭐 석유하고는 좀 그렇다 치고 화장품, 변압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미국이 온쇼링 하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면은 상관계가 있어요. 보셔요. 이제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게 흐린 게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네. 21년 동안 이 스케일을 이게 아마 우측일 것 같은데 우측이있는데 이 스케일을 좀 이렇게 넓히면은 제가 옛날에 한 게 있는데 이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흐름이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수출 증가율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미국이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시차를 주고 우리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가 가져보려고 엊그제 그렇게 본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전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거 보기 전에 이게 오니까 딱 갑갑하게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될 때 잠깐 볼까요? 그 당시에 12월에 시작돼서 3월에 끝났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하기 전에 미리부터 보면 난리가 몇 개월 전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실제 소추를 하고 시작했을 때는 주가는 4, 4분기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7%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요. 트럼프 취임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기대감이 있었고 반도체도 회복될 때가 이때가 회복이 돼서 수출이 뭐 거의 1%에다가 이렇게 확 15%를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요, 지금은. 그렇죠. 예. 지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아니면 야당도 사법 문제 있어 막 싸우고 이런 짓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반발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와중에 갈등이 심해지면은 영업이익이 확실히 확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3월달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이익이 더 올라갈 것인지 그래서 아까 크리티컬하다 말씀드리는 게 하이닉스가 8조 이상 나오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재적인 게 응축되다 보면 그 저감에서 들어갈 거라. 그러면 장이 무너지지는 않고 올라갈 건데 이 친구 하나증권에서는 조금은 그때보다는 펀더멘털 약한 기분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복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3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하락폭을 더 넓혀 가고 있네요. 0.27% 마이너스 코스피, 0.64% 마이너스 코스닥.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하락 종목의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다는 게 특징적. 아까 뭐 NC소프트 짚어드렸고 뭐 나머지 종목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하락 종목의 개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고 일단은 좀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헤드라인 볼까요? 네. 여러 가지 헤드라인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또 움직이니까. 전일 기사가 나온 건데 반도체 3배 ETF에 서학개미들이 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쪽이 좀 초를 많이 쳤는데 그 리스크가 일부는 굉장히 해소가 많이 되면서 주가 많이 올랐어요. 뭐 저점에서 거의 100% 넘게 올랐는데 그런 거에다가 뭐 이제 셀스포스 같은 쪽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또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도 실적이나 좀 주가의 추이가 괜찮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었던 ETF가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팅을 많이 걸고 있다라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다시 롱 포지션을 조금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배짜리가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쏠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반도체 쪽에서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도 있고요. 좀 이렇게 상승을 어쨌든 베팅하는 상황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기조가 나오면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1.6% 2.5% 그래서 반도체가 약진이 나와서 반도체 쪽이 버텨주면 시가총액이 두 개만 합해도 20%이기 때문에 지수가 잘 안 밀릴 거예요. 좀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이슈가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에 약간의 좀 디펜스를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요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같이 또 얘기가 나온 게 요 애플이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아마존의 AI 칩을 채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도 오르고 아마존도 좀 주가가 올랐는데 이거는 근데 이 아마존의 칩이 만약에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 이슈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큰 이벤트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이 AI 칩을 개발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슈를 할 것 같고요. 전 오히려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다른 쪽에서 AI 칩을 많이 침을 흘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 AI 소프트웨어 쪽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약진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두시는 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뭐 팔란티어부터 시작해서 좀 보시면 약간 좀 우회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도 잘 나오고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막 주가 막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만 턴하면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거 다들 보셨겠지만 최상목 요거 이제 증한펀 요거 이제 가동을 한다라는 거 이런 거에서 저는 플러스 알파로 몇 개 더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보통 증시가 바닥일 때 이제 뭐 이런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또 하락 종목 수가 뭐 2,000개가 넘는 것들이 유지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하방이 단단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좀 지수 바닥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나왔죠. 우리 경제 성장률 오늘 또 8시에 나왔는데 0.1% 나왔습니다. 이제 속보치랑 똑같은 그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예상치는 0.5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GDP 쪽은 좀 안 좋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외국인이 크게 배팅하기에는 좀 힘든 영향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금 이 우리 여행주나 이런 것 쪽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기사가 또 재밌어서 좀 열었는데 요즘 호텔이 되게 비싸잖아요. 1박에 네. 80만 원 하는데 그냥 거의 풀 예약이라고 합니다. 초와 스위트 빼고 스위트는 너무 비싸니까 요런 호텔들 있잖아요. 되게 좀 좋은데 그래서 큰 손들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호텔 쪽에 대한 이게 높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행이나 뭐 이제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요번에 많이 늘려주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의 동향을 어떻게 체크를 해보지? 앱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실시간 예약 한번 해보려고 맞아요. 하면 이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뭐 여행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한번 투자 전략으로 세워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게 누가 가는 거예요? 완전 특급 호텔들 보면 진짜 주말에
아예 방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래서 이 호텔도 그렇고 요즘에 흑백 요리사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한번 비싼 거 먹어보려고 파인다이닝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예약되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문 같은 데 보면 물론 많은 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힘든 구간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또 플렉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구나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근데 그건 아마도 그 베이컨스가 아니고 그 토탈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캐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그거 하고 아마 그게 저기 토탈 템이고 우리 인구 아니면 젊으신 저는 빼고 30대 사람들 젊은 하면은 그 숫자가 공급하는 공급 숫자가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30%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불과 2%나 1.5% 있어도 그 공급하는 게 아마 1%가 안 될 거예요. 캐파진들은.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아. 나름 리프론 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 한 6개월 전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약을. 아닌가?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 진짜 뭐 그러게요. 예약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안 하면 지금 하면 못하는 내년도 것 봄 정도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소비들 되게 그런 하이엔드 소비들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장난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하이엔드 소비는 쉽죠. 그러게요. 로우엔드 소비가 어렵지. 머리 아프고. 로우엔드 소비. 알겠습니다. 혹시나 뭐 특급 호텔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요거를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물 길가 홍삼 가져가시면. 빌드업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요? 특급 호텔에는 명품엔 명품으로. 아니지 특급 호텔 가기 위해서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그래. 이걸 먹고 이걸 힘내면서 넘쳐야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가는 게 더 일단 낫잖아요.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아니 특급 호텔의 웰컴 드링크 같은 느낌인데. 아, 웰컴 드링크. 아니, 이게 아닌가? 웰컴 투 글쎄. 아 특급 호텔 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요거 먹고 열심히 일하자. 다시 파이팅하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들몰 길가 홍삼 저희가 4일에서 5일 동안 제품을 엄청나게 싸게 가져와서 팝니다. 27에 14니까 30% 세일하네요. 순수 홍삼 100% 진세노사이드 57mg 고려인삼의 자부심이고요. 100년을 지켜온 길가 홍삼이 만듭니다. 이제 고객과의 소통 3프로 CS 센터, 3프로의 고객 서비스 센터로 도대체 언제 할인하냐라고 문의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른의 배우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보냐? 저희와 함께하고 이제 학을 떼고 이제 가셨죠? 다시 나와달라 이런 요청도 정말 많았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이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우님은 안 나오시고요. 제품만 다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충남 금산의 3대째 이어져 전통 홍삼이고요. 금산 들몰에서 오랜 시간 명성을 쌓은 제품 순수 홍삼 100%만을 사용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파삼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6년근 고려인삼 중에서 홍미삼 잔뿌리만을 엄선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72시간 정성스레 추출한 들몰 길가 홍삼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시원하다. 저희가, 시원해요? 시원해. 그렇죠? 우리 여기 스튜디오의 최적인 것 같아. 왜요? 아이 건조하잖아. 우리 스튜디오가 이런 게 이제 매일 배달돼야 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많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매일매일 좀 주세요. 이거. 근데 이거 저희 저기 있어요. 매일. 여기 있어요? 네, 저희 스폰서 받아서. 아니 나 아침마다 이거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누가요? 이거 3개씩 들고 가면 돼요? 그러게. 과일도 하나 사과도 하나 갖다 놓고. 나 빼빼로에 상처받았어. 안마기도 갖다 놓고. 오늘 내가 늦잠 자갖고 6시 50분 일어난 거야. 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셨어요? 회사 8시까지 가야 되는데. 막 해갖고 밥도 못 먹을 것 같으니 배가 고파갖고. 지금 배고프세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떠났거든. 저 멀리 나를 버리고. 저기 또 가가지고. 호재네요. 호재? 뭐가 호재? 그래서 아침을 못 챙겨 먹어요. 오늘부터. 내가 늦게 일어나면. 알겠습니다. 자, 들몰 길가 홍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9시 40분인데
코스피는 또 양전했네요. 0.1% 플러스. 와 이거 뭐 이랬다가 반도체. 저랬다가 코스닥도 하락폭을 좀 줄였고 반도체? 반도체 올라서 그래. 삼성전자가 무려 삼성전자 2.45%갈 길이 멀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삼성하이닉스가 그럼요. 지금 난리 났어. 오 그렇네요. 삼전 2.3%, 하이닉스 2.8%. 게임 끝났지 뭐. 은행 내려가는 게 좀 아쉽지만. 근데 은행도 제 생각에는 오늘 같은 날은 어제 많이 빠지고 오늘 빠졌잖아요. 더 같으면 은행 좀 사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거기 반대로 꽂혔거든요. 네. 아 반도체가 이끌어 가지. 근데 은행도 이 정도 빠지면은 네 저점 매수 구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KB가 얼마까지 빠졌어요? 9만 원 왔다 갔다 나? KB가 이게 목표 주가가 더 빠졌을걸요? 9만 100원. 그러니까 이게 목표 주가가 12만 원인가 13만 원 나오면서 10만 원 탁 올라갔을 때 야 1차 프라피틱이 나오겠네 해갖고 한 2, 3일 뒤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계기가 이런 게 됐지만 그럼 사고 싶은 마음에 언제 걸릴까요? 9만 원 걸리면 아마 사람들 사고 싶은 사람 꽤 있을걸요. 물론 이건 전제가 있지. 진짜 밸류업을 포기할 정도로 되는 것이냐. 새로운 정권이건 아니면 이 정부가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은 그래도 진짜 롱텀이 아니고 한 6개월 본다면은 6개월? 3개월 본다면 지금 정도는 일부 사고 싶은 거에 한 20% 권한에서 네.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 종목인데 제가 개별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하시는 그 애널리스트가 한마디 한 있더라고요. 네. 제가 다 못 읽었는데 퓨처캠 미래가 있는 회사 네. 한번 리포트 나온 거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한번. 전립선 이거 관련되잖아요. 전립선 관련되는 전 전립선 관련 없는데요. 누가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관련되는 전립선 전 완전 튼튼하죠. 하여튼 퓨처캠이 그거예요. 네. 리포트가 나왔는데 쏠깃하더라고.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7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불안불안하니까 수급도 조그만 변동에 큰 결과가 나오네요. 휘청휘청하네요. 시장이 이게 변동성. 얼마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0.3? 보합권. 아이고 잘하는 거예요. 어저께 선방한 게 의외로 그 코스 S&P 그 다운그레이드 안 한다 당분간. 네. 그게 생각보다 외국인들한테는 모르지만 한국인들한테는 어떤 기회일 수 있고 일부 외국인들한테는 저점 매수를 할 섹터는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심리를 조금 이렇게 스토킹 이렇게 불지피듯이 할 수도 있어요. 눈치를 보겠지. 하루에 다 하진 않지만. 그래서 너무 희망을 버리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난 거는 정치 테마주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 테마주밖에 없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아까 뉴스 봤죠? 네. 김장훈 본부장님 자료 다시 하나 볼게요. 자료는 많습니다. 네. 중국 할까요? 자동차 할까요? 중국 합시다. 중국? 네. 아까 우리 열심히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 지수,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의 의미, 그다음에 신용 등급 안 떨어지면은 환율 보면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016년, 17년보다 더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계속 예측이 나오는데 이 예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엑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누가 계산해 주면 저 계산 못 해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고. 반도체 계산하면 제가 더 계산해 드릴게. 그 최신 연구소가 한 것 같아요. 신영증권에서 정리를 했네요. 중국의 관세가 진짜 60% 되면은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뭐 이렇게 뭐 상쇄되는 게 있어서 어쨌든 한 1몇 %가 내려간답니다. 아이고.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올해 5% 간당간당하다 보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이 5%를 예측을 할 수 있을지 한 4.6%가 현실적이지 왔자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60%면 그 목표하는 것에서 1%는 빼야 돼요. 그러면 크게 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보는 게 10하고 죄송합니다. 추가 관세하고 최혜국 대우 취소 요 중간 사이가 될 거로 보는 것 같아요. 컨센서스가. 그러면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상쇄되고 중개무역 상쇄, 중개무역으로 있는 이게 상쇄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마이너스 12% 돼야 되는데 이게 상쇄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 중간하면 얼마예요? 0.5죠.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0.5% 포인트는 내려갈 거라는 걸 머리에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내년에 목표를 어떻게 돼요? 중국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5%를 불러야 돼요. 5%를 불러도 자기네가 컨트롤 못하는 미국의 힘 때문에 여기서 0.5% 정도는 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마지노가 4.5냐 4.6이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드렸죠? 예,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0.5% 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 마이너스 1% 포인트면은 전쟁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할 거고 아마 요 중간에 아닌데 0.5% 뺐는데 그래서 중국이 내년 목표치를 5%를 유지한다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내러티브가 이번 달 12월 달에 중국 정제 공작 회의 또는 늦었지만 안 좋지만 3월에 전인대 회의에서 이거를 강조하면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조하면은 미니멈 4.67%는 해보겠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주가는 아마 그때쯤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게 반영이 다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때 한국도 중국에 대한 유탄에 대한 내성도 어느 정도 흡수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게 12월일지 2월 3월일지 그거를 중국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목표 5% 유지하는지 그다음에 이게 0.5%포인트 하면은 4.7% 정도 마지노라고 얘가 보고 있는데 신영증권에서 이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액션이 중요하니까 얼마만큼 돈 푸냐 중요한데 돈 푸는 강도는 어떻게 해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돈이 어디서 나와?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액션을 보여주면 됩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서 뭐 무작정 높일 수는 없고 그래서 보통 보는 게 한 4% 정도까지만 높여주면은 얼추 그 마지노선을 지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고 있는데 지켜보자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중국이 갔다가 우리도 그거 연습한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끝.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자료 뭐 더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뭐 50분 정도니까 이따가 오후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내일 사실 근데 뭐 얘기할 게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고 그렇죠. 내려갈 거는 더 내려가고 조금 빠질 거 더 빠지고 오를 거는 못 오르고 환율은 요동치고 정해진 건 없고 이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손에 달린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하라고 뭐 열심히 등 떠밀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가 매수를 열심히 하라고 하기에는 이 전국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또 모르는 거고 실적 나오거나 신제품이나 신고객을 뚫을 수 있는 주식을 생각보다 빠질 때 자기가 사고 싶은 100%에 10% 나눠서 내려갈 때 사시면 돼요. 오늘도 장중 보면은 마이너스 0.5% 갈 때 있고 플러스 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갈 때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장이건 섹터건 간에 좀 이었다가 이 정도로 마지노가 애매하네? 그래도 장이 불안하니까 사고 싶은 거를 좀 줄여서 원래 사고 싶은 곳에 그거를 스케일 다운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이렇게 대응하면서 시간을 벌어야죠. 오늘 이번 일정 얼마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일 모레 뭐 표결한다 하면서요. 내일인가? 그리고 그것도 하더라도 아까 분명히 아무리 대다수가 이게 많이 바뀌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 집단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아까 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만만하지 않거나 지난할 수도 있다는 걸 또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과의 그거는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보노님 시장 코멘트 전략적으로 네. 어떤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산업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종목에서 특히나 이제 펀더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았던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변압기 쪽이 좀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높게 올라와 있을 때는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주가가 억울하게 좀 떨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 물량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 조금씩 덜어내는 부분으로 일단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 주식으로만 100% 깔려 있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캐시플로우를 따질 수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지금 딱 퍼센테이지 나쁘지 않거든요. 장외 채권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너무 국장의 이런 또 산업으로 내가 또 무리하게 무조건 트레이딩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만 버리면 생각보다 조금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모아가기 좋은 종목군들도 많고 접근할 수 있는 쪽도 많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결국엔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되고 단기적으로 좀 임팩트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리하게 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좀 정치 테마가 제일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저는 어쨌든 간에 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관세 이슈가 뭐 5월 달에 아마 제일 세지겠죠. 내년 5월 정도에. 그러면 그 전후로 해서 아마 일반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군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가지고 미리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저는 뭐 전력 변압, 조선 이런 쪽은 괜찮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눌림이 나오면 매수, 아니면 좀 관망하고 지켜보기도 해야 되는 게 현 시점에서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 지수 투자 ETF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포커스를 다양하게 뿌려 놓으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뭐 코인도 조금 해보고 뭐 채권도 조금 해놓고 국장도 좀 하고 미국장도 하면 좀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그러는데 네. 질문해서 제가 현금 비중이 원래 35% 30%였는데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을 빼고 뭐 코인을 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332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30% 미국, 30% 인도, 한국 20%. 그럼 현금이 한 20 나는 거죠. 이게 조금 불안하다. 우리 정치도 그렇고 미국도 꼭지인 것 같다면 조금 더 빼면 됩니다. 한 5%씩 빼면은 뭐 25, 25, 뭐 15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현금이 늘겠죠. 근데 기준은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단기 채권 같은 거는 미국은 단기 채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은 큰 이슈가 없을 것도 같아요. 뭐 채권 발행이 엄청 많이 해서 그렇죠. 이자 이렇게 올라가고 단기 채권 떨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 내려갈 것이고 단기 채권 가격은 결국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미국은 아는데 한국은 그거 채권에서 단기 채권은 조금 아직은 좀 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하고 이걸 비중을 채권을 60%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바닥이 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채권을 하는 뭐 한 20-30% 하고 나머지 주식을 70-80% 하면은 주식 중에서 다시 3-3이나 25, 25, 15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좋고, 아까 그 말씀드린 맞는데 뭐였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칩. 그렇지. 그런 거 나올 때는 그 관련되는 칩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엔비디아가 굳건하다 보시면 되고 기사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읽어주시죠. 읽어보세요. 제목. 맨 위에. Dethroning the king of AI chips. 엔비디아한테 경쟁하려고 들이미는 아까 그런 얘기예요. 이런 기사가 나올 때는 그 주식을 안 사도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탄탄합니다. 세일즈포스 아까 엄청 얘기했는데 세일즈포스가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마벨이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 큽니다. 그런 쪽에 마벨은 소프트웨어 아니지만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아까 그 미국을 하시면은 한 부분에 두 명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나가면은 뭐 33이나 15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제 중립 이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루에 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에 갑시다. 슬슬 가야 되는데요. 이제 9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이 0.25% 마이너스. 이게 조그마한 변수에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따가 오후까지 어떻겠다라고 쉽사리 뭔가 예단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종목 따라서, 그리고 지금 분위기 따라서 또 환율 따라서 좀 기민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조금 1.9%, 하이닉스가 3% 이렇게 버텨주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오르는데도 이렇게 보합권인 거 보면 나머지 종목들이 그만큼 죽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불안한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오전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장 들어와서는 오늘 또 박가영 씨가 없네요. 오늘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이네요. 그러면 원래 안 왔나요? 그렇구나. 박수영, 네? 박가영 아니면 박수영, 박기영 없어? 박수연입니다. 알아요. 일부러 이름 맞춰본 거야. 그분하고 저 방송한 지 좀 됐는데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디오는 아침엔 투자팀 많은 그거 해달라 그랬는데 핸드폰 다 두고 왔는데 어떤 거? 흑백 머니쇼 그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월갈 레전드 투자 전략가 톰 리가 한국에 와서 또 미국 주식의 미래 뭐 여러 가지 PD님 흑백 머니쇼 없어요? 끝내요? 없나 보다. 꼭 해달라 그랬는데. 그랬어요? 오해하라. 알겠어요. 흑백 머니쇼 있대요. 여러분 신청하래요. 자, 알겠습니다. 피디님 빨리 나오라고.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3시 20분에는 웃는 얼굴로 빨간불 켜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